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시장 진단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공약 수혜주 찾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는 이른바 어게인 2016, 지난 미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당시 들썩였던 섹터가 일제히 반응을 보였는데, 자, 투자자들이 집중한 종목 우리 남인호 소장님께서 살펴봐 주실까요? 네, 요즘은 전부 다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많이 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 부장님은 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편파적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혜수 앵커님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는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사실 분위기는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어렵네요. 80%는 넘지 않을까요? 오, 너무 대단하시네요. 높이 불렀나요? 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설문업체가 거의 70% 정도로 높게 잡고 있죠. 70%라면 거의 당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식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궁금하신 게 뭡니까? 아니, 미국 테슬라가 올랐는데 왜 우리 국내 2차 전지는 힘을 못 쓰지? 이 부분일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테슬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가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같은 그 문화에서는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유세 때도 이런 얘기했죠.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IRA 지원 법안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즉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 우리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 관련주 올라가는데 왜 요즘 자꾸 떨어지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입니다. 즉 IRA 법안을 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축소를 한다 하면은 바로 데미지 타격을 입는 게 누구죠? 바로 우리 국내 2차 전지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한 6개월 전까지는 테슬라하고 우리 국내 2차 전지주가 등식이 성립됐다는 얘기죠. 테슬라 상승, 우리 2차 전지 상승. 그런데 요즘은 테슬라가 올라간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전지가 긍정적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네, 우리 증시경원에 이런 말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전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반원전이었죠. 지금 어떻죠? 친원전,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뒤면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저는 그때까지는 일단 지금의 트럼프 정책이 쓰는 그 유리한 한전 산업이라든가 한전 기술, 현대로템, LIG 넥슨 이런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100% 이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4개월이라는 매우 긴 시간 남았기 때문에 단정적 이렇게 될 거다라는 너무 지나친 단정적인 투자는 조금 경계하셔야 된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친 트럼프로 분류되는 이제 테슬라는 간밤에도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루시드 같은 경우는 15%나 급락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세론에 따른 관련 종목들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이나 건설 인프라 이런 종목들 많이 뛰고 있죠.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해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알려지면서 이번 달 들어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담은 KRX 300 헬스케어 지수가 15.5% 올랐고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죠. 한 5배 정도 높은데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앞에 얘기를 이제 이어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게 되면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두 사람은 이제 약과 인하에 대한 부분은 공약은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 해외에 대한 제약품을 수입을 확대를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경쟁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도 조금은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예전과 흐름은 조금 바뀌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워낙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풍부한 상황이고 그동안 라이센스 아웃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로열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자금 확보를 좀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반부터 이제 뭐 3,000당 제약이나 뭐 작년 12월에 리아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기술 이전 뭐 2조짜리 계약을 하고 특히 계약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5% 이상에 대한 계약을 받게 되면 그만큼 반환에 대한 의무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K바이오 업체들이 특히 해외에 있는 빅파마 업체들에게 그만큼 한 단계 레벨업 단계에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대부분 제약 바이오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은 하반기에는 뭐 에스모 등 유럽 정형 학회 등이 점차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HLB도 FDA 재심사 신청도 하겠지만은 특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ADC, SC와 관련된 계약 논의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 3,000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미국과 이제 중국 관련 생물보안법 이슈도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과연 셀트리온이 진펜테라가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올라가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뭐 금리 인하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종목들이 라이센스 아웃 스케줄이 있고 임상의 흐름이 스케줄이 있고 거기다가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SK바이오팜, 에스코프리도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은 올해 비브비액티와 같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를 과연 따라잡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목별 공략은 충분히 올해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 양상이 짙겠죠. 뭐 네. 보르노일 같은 경우도 좀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안 좋았죠. 네, 하한가, 시간의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HLB 도 상태. 그랬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하반기? 잠깐 이제 보로노이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물론 이제 어제 FDA 관련해서 잦은 치하를 하긴 했지만은 이게 VRN11 자체가 돌연변이 이제 폐암 치료제이긴 한데 그게 결국에는 FDA 쪽에서 원래 우리는 대만과 한국에서는 이미 그 맞는 용량을 쓰고 있는데 너네 고용량으로 다시 한번 더 임상을 해달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대만과 한국에서 임상을 해보고 좋으면은 다시 한번 더 재심사를 하겠다로 얘기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하한가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탑픽을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제가 꾸준히 이제 알테오젠을 얘기를 했고 오늘 아마 11시쯤에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이제 알테오젠 부사장이 전태현 부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마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엄민용 애널이 차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까? 알테오젠에? 네, 11시 10분쯤에 이제 여의도에서 콘네드 호텔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만약 거기서 그동안 ADC, SC와 관련된 계약의 논의 사항을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그 테러가지에 대한 뭐 임상 그 향후에 그 수익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은 또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올 2월에 또 주가 30만 원을 세게 부르신 연구원이기도 한데 관련한 포럼이 오늘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시 제약 바이오주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금 투입이 업종 특성상 저금리 환경이 유리하기 때문인데 상승세 한번 전반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 부진할 전망입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소혜주들의 키 맞추기 분위기에 재건, 건설 쪽이 잇따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영업이익에 대해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 시점 주가의 추세적 반등은 가능할지 김용재 이사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투입 원가가 증가한 면이 좀 있고요. 또 품질 강화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분양을 좀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가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진한 실적 전망에도 업종 지수가 지금 3.5% 상승하면서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 뭐 금리와 관련돼서 어떤 금리 하락 수혜주로서의 영향도 받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 확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이제 뭐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관련한 그런 수혜주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원전과 관련 테마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뭐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렇지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의 흐름이 좋다는 것에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또 거래량이 수개월째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특화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2분기에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이 필요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7월 체코 원전과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공장 수주 가능성이 있는 대우건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2분기 주택 매매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건설지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한샘, LX 하우시스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주택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많이 개선된다면 주택 매출 비중이 높거나 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GS건설 그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황 대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많이 기대하신다면 우발채무가 PF 관련 우발채가 거의 없고 삼성전자 주가와 지금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물산도 좀 보수적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이런 데들은 좀 차별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셨네요. 요즘에 공사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합니다. PF 리스크 영향도 있고요. 실적 부진이 그래서 조금 지속될 것이라는 그 우려가 있죠. 반면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주가 흐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 나오니만큼 차별화된 대응 전략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저가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달부터 중저가 신형 전기차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가성비로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가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시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한 EV3가 이제 판매오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었죠. 그런데 예상보다는 사전 예약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안고 나머지 업체들의 추이들을 보면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9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SUV 버전이죠. 코란도 EV 같은 경우를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입니다. 비아디, 그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전기차를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소재 같은 경우가 매출에 대한 볼륨이 커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선은 보조금을 감안한 가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가격은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재를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과거 대비해서 그만큼의 이익의 개런티를 받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매출 볼륨의 증대거든요. 이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이 증대되는 걸 확인하고 강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양극재 수출 판가 반등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산업재에서 주가가 돌아서는데 핵심은 구조조정이 우선은 단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리튬 업체에서 우선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공급에 대한 요인의 변화보다는 수요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 그걸 확인해야지 주가 속도 같은 경우가 위로 붙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점을 차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네.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LG이노텍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2개나 나왔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방산주 안에서도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이수페타시스와 현대차 그리고 LS일렉트릭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발행됐는데요. 먼저 LG이노텍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6% 개선된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495% 늘어난 1,09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인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차세대 스마트폰 제품의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탑재 라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교체로 기판 소재 사업부의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아이폰과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 2분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거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 리포트 만나보시죠. 방산 수출 확대에 더해지는 철도 수주, 이 제목의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현대로템의 2분기 영업이익이 9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펜스 솔루션 부문에서 폴란드향 K2 전차 매출 인식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요. 하반기에는 폴란드 2차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 디펜스 부문의 수주 잔고가 1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 해외 수주에 힘입어 25년부터는 레일 솔루션 부문의 실적 개선이 시작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5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네요. 마지막은 이수페타시스 리포트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증권가는 캐파 이상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인 판가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AI GPU 유형 물량 확대로 영업 레버리지 발생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양산 중인 AI GPU 유형 ABB에 이어서 OAM의 샘플 테스트가 완료됐는데요. 이 하반기 네트워크 물량 회복으로 전사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장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 현 시점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화진 과장께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하반기 이제 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향후에 이익 증가율이 높은 PER이 높은 회사들이 3년간 그런 나중에 수혜를 좀 많이 받았다 이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KCC와 같은 뭐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때 PER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회사들이 산업들이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장비, 운송,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있는 측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강, 기계, IT, 이제 은행, 조선과 같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주도 그만큼 수주 목표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고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상승 구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PER이 충분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철강이나 기계와 같은 이런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눈여겨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뭐 항상 뭐 금리 인하 얘기할 때마다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예, 글로벌 지금 경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금리 인하 때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니 플러스 내용 참고하시면서 신중한 포트폴리오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뷰티 열기를 타고 무섭게 상승했던 화장품주가 주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B2 수요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장품주의 주가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1분기, 2분기에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수익을 냈죠, 화장품주.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우리 주가 지수는 전체 지수는 좀 행복공이지만은 화장품 관련주 주가 하락폭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 11% 하락했죠.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32%가 급락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가운데를 잘 봐보시죠. 신용 잔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내리면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이제 돈을 차입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 투자 패턴에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수익을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5, 4, 4, 8입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팝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안타깝게도 5, 8, 4, 4입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삽니다. 이 패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도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이런 패턴 가셔야 되는데, 아니 기준이 뭐냐? 뭐가 오른다는 얘기냐? 오늘 호가가 아닙니다. 오늘 호가 오르고 내리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르면은 기준이 뭐냐? 그저 실 종목으로 예를 들어겠습니다. 바로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1번은 시가총액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직전 저점 혹은 직전 고점을, 즉 TP 변곡점을 잡아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전에 그 시가총액이 11이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몇이죠? 10입니다. 오르고 있죠. 자, 두 번째, 네이버는 직전 저점 얼마입니까? 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17만 6천 원입니다. 즉 네이버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오르고 있는 종목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보이시죠? 카카오는 지금 순위가 17인데요. 저는 이제 14위까지만 데이터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 카카오가 이전에 몇 등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뭐냐? 카카오 직전 저점은 37,300원. 어제 저점 얼마입니까? 41,9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르는 종목을 사시는 것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 사는 것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2배, 200%가 넘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오르는 종목을 주목하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예정된 이사회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의 출범,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성웅 이사께 자세히 들어보죠. 핵심은 SKENS가 연간 1조 원대 현금을 창출한다는 점이고, 이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재무구조 개선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SK온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보이고, 추후에는 SK온의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식으로 분할 비율, 합병 비율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SK그룹의 문제가 지금 배터리하고 건설 쪽의 문제였고, 요거를 이제 SK코플랜트하고 SK온, 특히 SK온에 지금 박점을 준 그런 좀 구조중인 것 같은데, 요거를 이번 주에 합병을 연달아서 이사회도 열고 하면서 합병 논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합병 비율이 문제일 텐데, SK 주주들은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비상장사와 상장사 합병이다 보니까 상장사에게는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에게도 좀 썩 뚜렷하지 않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아마 1대2 비율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놓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매수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추후에는, 왜냐하면 끝나는 SK온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나서는 따로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을 강하게 매수한다, 이 접근은 중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합병 비율도 따져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해 보이네요. 이번 주가 핵심입니다. SK그룹의 구조정.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아마존 최대 온라인 세일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데, 화장품 관련주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이게 주가 반영됐다면 오히려 제로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아마존 베스트셀러 매트리스 업체인 지누스도 좀 관심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6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오늘 밤 9시 30분에 있는데,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 감소로 금리 인하 결정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금리나 수혜업종 손침의 가능성 고려 좀 해보실 필요 있고, 세 번째, 위메이드가 오늘 위믹스 데이를 개최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발표하는데, 발표 내용에 따라서 위메이드 주가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시간에서 보르노이 하한가 기록했는데 보르노이 주가 변동성 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